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브라이언 켈리가 비트코인 단기 조정 올 수도 있다. 저점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BK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 겸 창업자인 브라이언 켈리가 CNBC의 패스트 머니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기를 겪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저점 매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그는 BTC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 수량 변화는 향후 가격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라며 최근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가 감소세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조정 구간이 온다면 이는 저점 매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 감소 원인과 관련 그는 점점 더 많은 기관 트레이더가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 파생 상품에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현재 브라이언 켈리의 말처럼 지금 조정이 오고 있죠. 이 조정이 단기 조정인지 또다시 하락장으로의 시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얼마 전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까지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공포를 맞이하였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 어떠한 국면으로 가게 될까요? 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수용 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10만 곳을 돌파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 24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죠. 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전 세계 기업과 비영리 단체 수가 10만 곳을 이렇게 돌파했다고 밝히면서도 비트코인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기업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경우 20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펀드 투자 회사인데요. 정식 명칭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죠. 현재 자산관리 규모가 35억 달러로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전역으로 나가는 비트코인 TV 광고를 시작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내용 같은 경우는 금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라는 내용이었죠. 금을 이제 새로운 글로벌 경제, 디지털 경제 모델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국경이 없고 금과 달리 실제로 유용하다라고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광고를 통해 인식을 바꾸는데 한몫을 하였다고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과 소규모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점점 바꾸고 있는 바이죠. 네, 조금씩이지만 점점 확장되어 가는 비트코인의 수용 업체들, 암호화폐 미래는 그래도 조금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9% 약 3% 하락을 하면서 1210만 원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2만 8천 원, 네, 한 3% 하락을 했네요.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도 약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326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도 이제 대규모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도무지 지금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69%, 68%, 67%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내려가야지 하루빨리 이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그나마 올 가능성이 늘어날 텐데요. 언제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다시 40% 아래로 내려가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의 기조를 펼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 규제 문제를 우려해서 지금 3개의 기업들이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이제 가입을 예정하고 있던 27개사 중에 3곳이 프로젝트로부터의 이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8월 23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규제 감시가 강화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프로젝트로부터의
이탈을 검토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두 개사가 규제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다른 한 개사는 리브라를 공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걱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리브라 협회에 참가 의사를 밝힌 회원사 중 한 곳은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리브라 지원의 입장 표명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는데, 이제 리브라 협회 같은 경우는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스포티파이 등 쟁쟁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 중순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 이후 세계 규제 당국으로부터의 엄격한 조사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밝힌다고 했던 기업 중 3개사가 탈퇴를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 네, 아무리 이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봐도 이 3개 기업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어서 일부러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상 가는 기업 중 하나는 이제 비자입니다. 지난달 7월에 이제 비자의 CEO의 경우 우리는 아직 리브라 공식 참여사가 아니다, 리브라에 참여한다는 구속력 없는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면서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표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라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브라 백서 이후에 계속되는 전 세계 리브라 죽이기에 혹여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해 못할 일은 완전히 이해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리브라의 사업성과 다른 유수의 기업들도 참여한다고 하니 본인들도 참여해서 나쁠 것 없다 생각을 해 참여를 했는데, 아니 무슨 전 세계가 나서서 내가 참여한 기업 그리고 이 컨소시엄을 때려잡고 있으니까 충분히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출시를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도 미국의 의원들은 리브라에 관한 스탠스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 또한 이제 문서에서 리브라가 내년에 제대로 출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언급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다음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리브라 관련 조사는 지속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위원장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그는 리브라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자회사인 칼리브라가 개발 중인 원래 소프트웨어 또한 지속 검토할 것이라는 서약서와 올 가을까지 일정이 표기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리브라 관련 이제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한 걸 보면 일단 문장에서부터 좋은 분위기는 뿜어내지 않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현재 미 하원 의원이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맥신 워터스가 자신이 속한 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 네, 워터스 의원 같은 경우는 2019년 가을 회기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리브라 및 칼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서 정부 정책 위반자와 규제 책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워터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중순 페이스북의 리브라 관련 준비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정확히 발언한 것은 이제 페이스북은 의회와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마칠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 준비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 네, 리브라 죽이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EU까지 나서서 리브라 협회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을 과독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 하원의 리브라 청문회에서도 과독점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과연 리브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직 예정된 리브라 청문회는 없지만 4분기쯤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마크 주커버거가 나와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중국이 750억 달러 상당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5,0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는데 관세세칙위원회는 제품에 따라서 세율이 10%나 5%로 적용할 것이고 관세 부과는 9월 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날 관세세칙위원회 발표에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신보의 후시진 총편집인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조만간 미국의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내용인데 다음 자료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인상,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실시간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추가 관세 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네, 미국 증시가 지금 2% 이상 급락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중국이 750억 달러 상당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중 무역이 지금 악화가 되어가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에 회의적이었던 애널리스트들도 실시간 시세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고 앞으로 또 다른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트코인 구입을 유도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에 회의적이었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는 트럼프의 추가 관세 인상 트윗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업계 이외의 이벤트에 반응한 것은 처음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안전자산으로서의 도피로서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유입이라고는 하는 스토리는 비웃음을 사고 있었다면서 안전자산을 노린 자금 유출은 없으며 위험했지도 없다. 그러나 매크로 트레이더에 의한 투기는 있다. 해지라기보다는 해지로 이렇게 포장한 투기이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네, 또한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이자 이제 골드만삭스의 협력 파트너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닉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신경질적이라며 경계를 했고 앞으로 더 사태가 복잡해질 테니 비트코인을 사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네,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미중 무역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기사와 영상들로 접하셨겠지만 비트코인이 현재 최고 해지 수단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달러의 강세를 막기 위해서 CBDC의 발행을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겠죠. 디지털 화폐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인데 CBDC 발행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많은 국가들이 발행 준비를 하고 있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2011년까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금의 가격처럼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차례라는 전망인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플러스 토큰에 관한 소식인데 플러스 토큰 소유로 추정이 되는 XRP 대규모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XRP가 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거래 추적기 중 이제 유명한 거죠. 웨이럴렛 이제 고래 이제 그 이동이라는 이 트윗에서 대규모 리플의 XRP의 이동을 알렸습니다. 이게 몇 개인가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네, 4억 8,400, 77만 5천, 570개의 XRP가 알 수 없는 지갑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 주소가 이제 알 수 없는 지소가 이제 중국에서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폰지 사기로 추정되는 플러스 토큰의 리플 지갑 주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네, 웨일 얼렛에 이제 트윗 글에 답글을 단 한 유저는 해당 주소가 중국 미디어에서 보도한 플러스 토큰의 주소라고 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XRP 이런 대규모 이동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XRP 이동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얼마 전 플러스 토큰의 대규모 자금 현금화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1만 달러가 무너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네, 플러스 토큰이 왜 화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사건을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6월 29일 중국의 주류 경제 미디어에서 현재 플러스 토큰 지갑이 입금만 되고 출금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라면서 한 투자자는 출금 신청한 지 35시간이 지났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플러스 토큰 홍보팀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량 증가로 인해 이체가 지연되고 있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최대 다단계 프로젝트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미디어는 이어서 6월 30일 오후 9시 플러스 토큰 지갑에서 여전히 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엠넷 고객센터는 사람이 아닌 봇이 대응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플러스 토큰의 메인 스폰서로 나섰던 월드 블록체인 포럼을 이제 줄여서 WBF라고 하는데 이 WBF도 위챗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플러스 토큰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과 구글 출신의 개발자가 만든 암호화폐 지갑이죠. 네, 그래서 단순한 암호화폐 보관 기능 외에도 AI 도그봇이 이제 위탁한 암호화폐를 전 세계 거래소에 투자를 해서 매달 9에서 18%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현혹한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죠. 네, 현재 XRP뿐만 아니라 이제 5,775개의 비트코인도 분산 이체가 되면서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네, 플러스 토큰 사건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될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최대 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마르코폴로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총 자산 규모 기준 아프리카 지역 최대 은행인 스탠다드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네트워크 마르코폴로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프랑스 BNP 파리바, 네덜란드 ING와 같은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이 함께 무역 금융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는 설명인데,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이제 마르코폴로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중심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체 R3와 아일랜드 기술 개발 업체 트레이드가 개발한 솔루션으로 현재 20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죠. 네, 마르코폴로는 이제 분산 원장 기술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역 금융 네트워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제 유럽, 북미 및 남미, 중동 및 아시아 태평양에 기반을 둔 R3 및 20여 개의 이제 20여 개의 네, 갑자기 말이 이렇게 흐리게 나왔네요. 네, 20여 개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르코폴로 같은 경우는 R3의 코르다 플랫폼 기반 무역거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리플 XRP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네, 코르다 세틀먼트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리플 XRP이기 때문이죠. 네, 리플 XRP는 지금 직간접적으로 너무나 연결된 곳이 많은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도대체가 왜 이럴까요? 빵영도 그리고 CTO 데이비드 슈왈츠도 의문인 XRP의 가격 언제쯤 상승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39라고 합니다. 공포 단계에서 지금 회복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다행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극심한 동포를 넘어서 그냥 있던 돈도 다 뺀다는 포인트, 5포인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네, 이 지수는 이제 0에 가까울수록 네, 공포, 100이면은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9면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상 공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래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 8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정말 이제 8월 마무리할 때 아니면은 9월 3분기 마무리할 때는 다시 한번
95포인트까지 보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26.85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6.84원 뭐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오른 것도 아니죠. 네, 정말 지금 암호화폐 시장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될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암호화폐 전문가분들, 투자자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글로벌 해지 수단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